제가 사업을 한 3번 정도 폐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번 끝날 때까지 망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까진 제가 되게 잘 알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맥주펍을 운영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3개 다 폐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폐업을 하고 시작한 게 지금의 청소 창업이었습니다. 카페와 펍과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는 굉장히 지역에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지역 언론에도 몇 번 나왔었고, 청년 창업가로 주로 소개가 됐었고, 정부 지원 사업도 몇 번 선정돼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요. 아,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있구나. 나 점점 잘 되고 있구나. 살짝 우쭐한 마음, 이런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 계좌는 크게 불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도 그때만 잠깐 반짝거리지, 그 이후로부터는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좋은 비즈니스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요즘 좋은 아이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사가 잘 되겠지. 남들한테 회자가 되는 아이템 사업이면은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야.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카페는 전통시장에 위치한 카페였습니다. 다른 카페와 비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굉장히 컨셉이 독특한 카페였거든요. 심지어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혹시 프랜차이즈 할 생각이 없냐라고 여쭤보실 만큼 컨셉이라던가 메뉴 구성이 당시에는 괜찮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인스타 분위기 맛집, 사람들이 SNS에 올리게 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매출이 늘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자가 될 만큼 돈이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아서, 사진 찍기 좋아서, 메뉴가 맛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매일 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오셔서 사진 찍고 메뉴 드시고 맛있다 칭찬 남겨주시고 가시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맥주펍도 비슷했어요. 골목에 숨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와 아이템을 했었거든요. 동네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라고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협동조합은요, 청년 사업가 분들끼리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독특한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져서 실제로 꽤 괜찮은 매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객분들이 좋아해주는 부분들이 다 매출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섹시한 아이템이라는 거는 좀 그래요. 회자도 되고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고 요즘 트렌드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오 이런 분위기. 그러다 보면 지역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별개로 또 다른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나? 제가 이 경험들을 통해서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10년간의 사업 실패를 통해서 배운 3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시한 아이템은 큰 사업이 되기 힘들다. 멋있는 아이템은 기회를 항상 줍니다. 정부 지원 사업도 가능하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AI와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기회들이 모두 다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을 할 때 지역에서 독특한 청년 사업가로 이름이 나게 되면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곳곳에 강연도 다니게 됐고,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또 다음날 매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의 매출은 그나마 강연료나 다른 부분으로 충당이 되지만 내일은 손님이 많이 올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목받는 부분과 사업의 수익성은 분명히 구분지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가 정말 생각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매달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전기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인건비, 원자재비 등의 굉장히 다양한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이게 매출이 잘 나와도 매출이 없어도 똑같은 돈은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좋으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죠. 하지만 매출이 안 난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연이나 다른 부분들로 오늘의 매출은 충당할 수 있는데 내일의 매출은, 다음 달의 매출은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이 힘듭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아이템이 좋고 컨셉이 좋으면 매출이 알아서 일어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손님이 알아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매출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고정비는 항상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질문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님 한 명 없어도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면 그 사업은 힘든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금 흐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회사가 부도나는 이유가 적자가 나서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번 달 매출이 아무리 잘 나와도 다음 달 1이 되면 다시 0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올해 매출이 아무리 좋아도 내년 매출은 다시 0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불안함을 저는 이 세 번의 실패 동안 매년, 매달, 매일 겪었던 것 같아요. 매달 요번 달은 굉장히 잘 나왔지만 다음 달 되면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요번 달은 손님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이런 불안함과 걱정감이 항상 짓눌렀죠. 그게 진짜 사람을 피말리게 하거든요. 혹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매달 구독료 내시잖아요. 많이 보든 적게 보든 구독료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왜 이 큰 글로벌 대기업들이 구독 모델을 만들었을까요? 한국의 네이버나 쿠팡이라던가 이런 플랫폼들도 멤버십 관련한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금 흐름을 고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다음 달 1일이 되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상된 고정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고정비가 300만 원인 사업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10만 원짜리 객단가를 가지고 있다면 30명의 고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런데 10만 원짜리 구독 서비스를 30명에게 만들면 일단 고정비를 극복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나오는 이익들은 모두 다 순이익인 거예요. 별거 아니어 보이시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엄청나게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 달이 돼도 나는 고정비 걱정을 안 해도 돼. 이 안정감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동력이 되거든요. 저는 카페나 펍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올까? 오늘은 너무 덥지 않을까? 너무 춥지 않을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진 않을까? 다른 지역에 축제가 있지 않을까? 다른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생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꼭 필요한 요번 달 매출이 이미 확정이 돼버리거든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섹시한 아이템, 주목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사업의 본질은 아닙니다. 고정비요, 절대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매출을 얼만큼 늘리냐 보다 고정비를 최소로 줄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다음 달 수입이 이번 달에 미리 확정되는 구조,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실패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 나오고 주목받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제 통장이 불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저는 3번의 실패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청소 창업을 하면서 이 3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정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구조여야 매달 예상 가능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기 청소 창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